오늘은 국민의힘이 지금 얼마나 초조하고 또 얼마나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 하나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해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사태입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전면 보이콧이라는 선택을 했느냐는 점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현재 국민의힘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1월 19일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정당의 태도라기보다는 책임을 피하겠다는 선언에 더 가깝게 보였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석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행동은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청문회장에 들어가 의혹을 하나씩 꺼내고 자료 제출이 미흡하면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추궁하고 해명이 납득되지 않으면 국민 앞에서 정리해 보여주면 됩니다. 이것이 인사청문회의 본래 기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해명쇼는 열 가치가 없다며 아예 청문회를 걷어차버렸습니다. 하루에 4-5개씩 100개 가까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100개를 국민 앞에서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무대를 스스로 없애버린 겁니다. 이 순간부터 의심은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목적이 검증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입니다. 말은 거칠고 크지만 그 말의 무게를 증명할 책임은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해훈 후보자를 총체적 비리의 집합체라고 규정했습니다. 갑질 의혹, 부동산 투기, 아들 명의의 고리 내부 업체 투자, 증여세 탈루, 자녀 대입과 병역, 취업 특혜 의혹, 수사 청탁, 정치인 낙선 기도 의혹까지 줄줄이 나열했습니다. 여기에 반포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정도로 강하게 말했으면 청문회는 더더욱 열려야 합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의혹의 나열이 아니라 그 실체입니다. 그런데 청문회를 거부하는 순간 남는 것은 소리뿐입니다. 소리가 커질수록 근거는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 따라붙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발언의 무게는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보이콧 명분은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수영 의원은 자녀 관련 자료와 증여세 완납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자료 제출 데드라인까지 15%만 제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00권이 넘는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박대출 의원 역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껍데기 검증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만 떼어놓고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부족하니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는 결론은 제도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청문회를 열어 그 사실을 국민 앞에서 확인시키면 됩니다. 이 자료가 없어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면 됩니다.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책임을 정확히 돌릴 수 있고 민주당에도 왜 자료 제출을 방조했느냐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가장 쉬운 길을 놔두고 아예 자리를 비우겠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검증은 공백이 되고 공백에는 각자의 해석만 들어옵니다. 정당이 제도적 장치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대해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적극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취임 시 재정전략회의를 조기에 열어 전략적 재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료가 없다고 말하는 그 시간에 후보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정책적 입장과 구상을 이미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정책을 묻고 따질 소재는 충분히 나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책 검증이나 논쟁 대신 수사기관으로 가라는 구호만 남기고 청문회를 접어버렸습니다. 결국 국민이 보게 되는 장면은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검증 실패가 아니라 검증의 장에서 드러날 자기 모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선택은 단발성 사건이 아닙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불리해지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유리할 때만 확성기를 잡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확대 재생산했고 관저 앞에 모여 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던 장면들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공수처 영장과 수사 적법성을 인정하고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대통령 경호처를 사실상 사병화했다는 취지의 판단까지 내놓자 국민의힘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말로 뒤로 빠졌습니다. 그렇게 크게 떠들던 사안에 대해서조차 책임을 지지 않았고 스스로 퍼뜨린 주장에 대한 정정도 없었습니다. 이번 청문회 보이콧 역시 같은 결입니다. 일단 혐의를 최대치로 부풀려 던지고 그 다음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설명을 요구받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설명을 피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국민은 정책도 국가 운영도 제도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이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괴롭히는 쇼가 아닙니다. 국민의 궁금증을 공식적으로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의힘이 거짓 해명쇼라고 비하한 바로 그 자리가 사실은 국민을 위한 공개 검증의 장입니다. 그 장을 거부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국민의 질문을 대신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청문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치열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아예 나가버리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도망입니다. 정치의 최소한은 불리한 자리에서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최소한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려 한다. 청와대 지시를 받아 들러리 역할을 자처한다는 프레임까지 깔았습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청문회장에 앉아 제대로 묻고 제대로 따지고 제대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워버리면 그 단독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만든 공백 위에서 열립니다. 스스로 단독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꼼수에 가깝습니다. 청문회는 후보자만 검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쪽의 수준과 진정성도 함께 검증됩니다.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국민은 왜 피하느냐부터 보게 됩니다. 피하는 순간 의심은 커지고 의심이 커지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후보자의 민낯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드러날 자기 자신의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정당이 국민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선택을 반복하는 순간 정당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